영화 팟캐스트 시네아빠 양기자의 지인호만 진행하는 본격 김명장관 방송 이야기 시네마틱 유니버스. 자, KBO 리그 특집으로 계속해서 한국 야구 영화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0년대부터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작품이. 이거 3부작에 절대 못할 것 같다라는 긴급 회의를 도달해가지고요. 저희가 뭐 한 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연장을 사실은 야구는 좋아하죠, 네. 네? 연장 좋아하나요? 누가 연장을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군요. 아니 빨리 먹고 집에 가야지. 이게 야구 팬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우리 팀 마무리가 블루 세이브에서 연장 같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기분 나빠요. 네, 오늘은 그러면은 2011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 강우석 감독. 참 이름 네임 밸류하면은 정말 이 충무로의 정말 다작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평하신 분이죠? 네, 글러브입니다. 글러브인데 작가 강우석 감독님 이야기를 뭐 한다면은 뭐 아실만한 작품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하는데 투캅스 있죠. 당연히 투캅스죠. 일단은 투캅스 시리즈가 있고 거기에 뭐 미스터 맘마가 그 전에 있었죠. 네. 이게 있었죠. 그 다음에 투캅스 올가미는 제작자구나. 자, 그리고 여러 이제 기획자, 제작자 주로 많이 했는데 공공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 정말 재밌게 봤던. 공공에서 이제 강철충 시리즈, 유니버스를 또 만들어냈고, 만들어낸 성공했고, 물론 그 사이에 실패한 영화 하나 있습니다. 한반도. 한반도 아주 참혹하게 망해버렸죠. 망했죠, 아주. 군대에서 봤어요. 보셨군요. 참혹하게 망해버렸던 영화였었고, 우리나라 뭔가 다빈치 코드 비슷하게 했었는데, 망해버렸고. 아니 왜 실미도 얘기를 안 해요? 실미도가 있었고, 세계가 최초의 천만 영화 실미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나오기 전에 이기 전 작품이 이기가 있었어. 돌아가. 이 원작 만화가 원작이죠. 웹툰의 원작.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 연출작이 고산자 대동여지도가 있는데 이것도 망했죠. 아주 시원하게. 좀 말도 많았었고. 제가 봤을 때는 참 뭐가 좀 약간 김정호의 이야기라 현대적으로 해보려니까 갑자기 이 중간에 뭐 내비게이션 드립을 좀 치는 것도 있고. 이거 개그라고. 그것도 극장에서 봤었네요. 약간 저 스크린X로 봤거든요. 심지어 이게 뭐라고 스크린X까지 가서 이거 3면이 아름답게 찍었네. 여기다가 갑자기 이게 막판이 알지나요? 그 특유의 그 심파감. 용두삼이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천주교 막히까지 포함시키고 뭐 넣어야 되고 적어 넣고 뭔가 잡탕이 흥선되면 뭐 정치 싸움 넣어야 되고 뭐 애국심 넣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당시 때는 그쵸. 2016년도에 문화가 세상을 바꿔내니까 아무튼간에 참 글러브가 요거는 우리나라 이제 충주아니까 이건 아는 내용이 청심학교. 청심학교 야구부. 우리나라의 거의 청각장애 야구로서는 거의 최강이었고 그 당시에 그 관련된 얘기인데 정말 그거죠. 뭐 간판 투수였는데 음주 폭행 사고 징계위원회 해부돼가지고 갑자기 거기 임시 코치로 가라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음주 폭행을 하고 KBO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안했던 게 자원봉사 그 야구부 가서 자원봉사 해라.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말이 돼요. 그 당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말이 돼요. 사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기준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어디까지나 사회봉사니까. 영구제명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로 이제 그렇죠. 피하기 위해서 약간 사법거래 같은 느낌인데 아니 이런 것조차 안 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플러스 된 게 성심 이제 이 야구단이 포항대기 개막전을 끝나고 나서 오릭스 테스트 제의를 받아요. 사실 그게 비사실적이에요. 영구제명을 받으면은 한국, 미국, 일본에서 다 선수를 할 수가 없어요. 못 데려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가 그냥 당장 그냥 쉽게 생각해서 누가 술 먹고 사고 친 놈 왜 데려와?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오릭스죠? 글쎄요. 그때는 근데 사실 그때는 오릭스가 잘 못했어요. 아니다. 지금 이게 몇 년도에 나온 영화? 2011년도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우리나라 야구 팬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만한 일본 야구팀은 오릭스일 거예요. 그쵸. 그 당시에 맞다. 박찬호 선수 있었죠?
이승엽 선수 있었죠? 이대호 선수 있었죠. 아 그건가요? 라지에드 터졌어요 그거. 아니 그거는 요미우리였고. 아니 요미우리. 역시 아무도 몰라. 라지에드 터졌다는 거 몰라. 요미우리 진짜 맞아. 지바로테 진짜. 아니 요미우리. 도쿄돔에서. 요시 그란드 실밖에 몰라. 여튼 막 이게 막 뭐라지 개봉이 있다니까 뭐 실제 근데 만들어졌던 과정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오릭스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흔히 회사는 네. 그때 우리나라 스포츠 채널에서 오릭스 경기 중계도 해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SBS가 어디지 저기 일본의 그 NTV 니온테레비하고 그 교류관계 어차피 그 자매 결연 회사라서 맞아요. NTV가 자체 케이블 채널 통해서 많이 중계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SBS 그 일본 특파원은 항상 니온 TV, NTV 네, 거기 NTV, 그 방송 근처에서 항상 그 리포팅을 했었어요. 시오돔에. 네, 시오돔. 그게 왜 그러냐면요. SBS 일본 지국이 NTV 본사에 있고 비슷하게 일본 NTV 한국 지부가 SBS 복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자매 결연이라서 네. 참고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연구 제명 내리는 이제 배우가 하필 그 유명한 의사 양반 이제 하시는 그분 이사 양반 역할. 네. 당신은 네. 그겁니까? 더 이상 마운드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필 선생은 더 이상. 네. 아무튼 전화는 없어요. 뭐 비슷 그 톤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 톤으로 연기를 하셨다고. 이것이요 구단에게 네. 그 톤으로 연기하셨고 참고로 이 이제 정재영 씨가 맡은 이제 김상남 역할이 LG 트윈스 소속 투수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 당시 번호가 18번인데 이 18번이 이동현 지금 SBS 해설위원. 로켓. 네. 18번. LG의 그 프랜차이즈 스타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그 박용택 선수에 가려져 있는 선수 이미지가 가는데 이동현 선수도 진짜 고생 많이 했고 LG에 그럼요. LG 한 팀에서만 뛰었고 이동현 선수가 진짜 팔꿈치 수술을 2번이나 하는데도 끝까지 재기에 성공해가지고 은퇴하는 날까지 LG에서 던졌던 그런 LG 팬들에게는 정말 깔 수 없는 그런 투수로 기억돼요. 그렇죠. 네. 그냥 정말 LG 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맞아요. 네. 지금 보면은 선수들 중에 이제 몇몇 선수들은 지금도 활발하게 영화 활동을 하는 배우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김혜성 씨가 여기 나왔었고 이현우 씨가 나오고 뭐 김동영 씨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충무로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뭐 지일주 씨도 그렇고 활동하는 배우들이 기억나는 게 김혜성 씨가 포수로 맞아요. 기억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교장 수녀역에 이제 김미경 씨 최근에 이제 제가 요즘 드라마 보고 있는 게 그 기상청 사람들 거기서 이제 엄마 역할로 나오거든요. 네네네. 여기 정말 잘하세요. 정말 리얼하게 리얼하게 연기하시는데 진짜 딸에 대해서 그 얘기 있어요. 그게 아무튼 연기 정말 하시고 그리고 찰스 역의 조진웅 씨. 네. 조진웅 씨 이제 슬슬 이제 야구 영화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롯데 팬 아니에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얘기할 건데 아무튼 교감역의 강신일 배우 이제 그리고 유선 씨도 이제 출연했었고. 네 맞아요. 근데 흥행이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다. 사실 이게 너무 이게 250만이 보기에는 좀 못 미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 250만 중에 하나네요. 입장에서 봤어요. 250이 손이이고 188만. 188만. 어쨌든 저는 그 관객 중 한 명입니다. 저는 군대 있었구나 이때. 아무튼간에 자 2011년 1월에 개봉했었던 글로보고 2011년이 야구 영화의 전성 시대였어요. 이걸 시작으로 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톤이 10월. 그러니까 롯데가 한창 이제 플레이오프가 아마 2011년에 진출했었죠. 그렇죠. 네. 그때 기억나는데 이때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롯데 간판 스타. 그러니까 98년쯤이었나 데뷔를 했는데 3년 연속 MVP를 차지한 투수. 현실하고는 너무 괴리가 롯데 간판 투수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말 패전 처리 2군 막 이렇게 전락하는 투수가 전락했는데 심지어 바람을 펴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김선아 씨가 있었는데 아내랑도 이제 떨어져 살고 있는데 이제 슬슬 이제 눈물 샘 포인트가 시작되는 아주 유명한 신파 영화입니다. 그렇죠. 왜 꼭 야구 영화에서 선수가 항상 잘 나가다가 뭔가 사고를 치는 그런 스토리가 될까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감방 생활에도 세계 간판 생활도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맞다. 작품이랑 상관없이 그냥 야구 선수의 이미지가 그 정도 아닌가 생각.
미디어들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와, 영등포에 이런 스튜디오가 있다고? 프로필부터 제품까지 안 되는 게 없대. 어머, 가격까지 합리적인 이것 이름이 뭐라고? 공들인 스튜디오. 아, 영등포 공들인 스튜디오? 그로세무서 뒤편에 있대. 얼른 가보자. 워낙 인기가 KBO가 계속이니까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선수들이 너무 거만해졌던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약간 그런 어떤 분위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구는 또 괜찮다는 게 걔네 이거 진짜 웃긴 얘기인데 그래서 대졸과 고졸의 차이가.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투혼이 이 배경이 롯데자이언츠가 나왔는데 네, 맞아요. 근데 제 기억에 이게 배급이 맞아요. 롯데이먼트에서 해준 거 맞습니다. 롯데부터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아주 뻥튀기를 했다. 성적에 대한 성적은 너무 뻥튀기야.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 팀이 계속 보면 삼성이에요. 이 영화 보면은 삼성이 계속 상대 팀에 나와요. 아니 그런데 아시다시피 KBO 리그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롯데와 삼성은 그냥 뭐 라이벌이에요. 왜 클래식 시리즈를 이 두 팀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영화가 같은 날에 뭐가 개봉했냐? 같은 비슷한 이 시기에 리얼 스틸도 개봉했고요. 리얼 스틸. 네. 그렇죠. 그렇게 뭐 묻혀버렸다. 21만 관객. 근데 리얼 스틸도 사실은 뭐 결론은 뭐 그래도 잘 됐지만은 좀 스타트도 좀 애매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뭔가 그때 이제 개봉했던 영화들이 좀 많이 밀려버리면서 끝이 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딱 뻔한 심파여서. 그렇죠. 아내가 결국 병에 걸려버렸네. 해가지고 갱생을 했네. 정신 차렸네. 하지만 아내 세상을 떠나버리고. 클래식. 그리고 여기 이제 배우들도 은근히 지금 보면은 또 10년 지났기 때문에 훌륭한 배우들이 많은 게 왜냐면 그 상대 이제 현재 1군 투수 롯데 현재 1군 투수로 신성록 씨가 나와요. 그래요? 이제 1군 투수로. 투수랑 싸우거든요, 이제 둘이. 그죠. 선배가 맞아요. 지금 그래서 빡 하고 이제 더가웃에서 난리 나고. 선배가 뭐 지금 뭔데? 맞아요. 선배답게 하던가 막 이런 식으로 싸우는 그런 느낌이고. 맞아요. 그리고 박철민 씨가 또 여기도 나와요. 여기서 2군 코치 나와요. 2군 코치에서 같이 이제 뛰었었나 봐요. 이제 약간 동기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이딴 동기. 빨리 너도 은퇴하고 이제 정리하고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공 한번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쳐봐라 막 이런 그런 느낌은 이제 대결 구도 나오고 하지만 영화가 망해가지고 하지만 이 영화가 망한 거는 다음 롯데 배급 영화를 위한 아주 포석이다. 왜냐면 유명한 영화가 하는 거죠. 진짜 21세기 야구 영화 중에는 거의 정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퍼펙트 게임이 개봉합니다. 야 이번 분야는 뭐 저를 위한 분야입니까? 아니 롯데 배급이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은근히 야구 영화를 일단 엄청 밀었다니까요. 그렇긴 해요. 이 시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진짜 야구 확실히 부산이 구도거든요, 진짜. 그렇죠. 구도 부산 그쪽이 진짜. 정말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소비력이 있는. 맞아요. 왜냐면 사실 서울 쪽은 서울 경기 수도권은 다른 게 워낙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문화가 많죠. 그렇죠. 근데 야구 부산 쪽에서만 보면 야구가 진짜 확실하게 넘버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축구도 옛날에 이제 뭐 로얄즈 지금의 이제 지금 로얄즈 그리고 지금의 이제 아이파크까지 이어가지만은 그렇게는 정말 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부산 축구 팬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야구가 부산이 강해요. 그렇죠. 부산 스포츠 하면 일단 롯데 자이언츠가 생각날 먼저 떠오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극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건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 작품은 왜냐면 그 당시 시대상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만들었다. 스포츠 공식 정말 잘 따라가고 정말 잘 따라했고 정말 잘 표현했고요. 이게 사실은 워낙 이 KBO 팬들에서는 워낙 유명한 이제 전설의 명매치잖아요. 선동열 대 최동원 그 이야기인데 조승우 씨가 최동원 씨를 연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 던지는 폼 같은 것도 이제 배우고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최동원 당시 이제 코치죠. 최동원 코치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봤는데 최동원 코치님이 이랬어요. 내 투구 폼 자체가 워낙 정말 어려운 투구 폼이고
일반인들도 따라하기가 정말 힘들다. 정말 자칫 무리해서 하다가는 정말 크게 다친다. 이게 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똑같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예. 근데 무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 팔로 롯데가 우승을 한 게 그 도움을 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좀 몇 가지 개인적으로 오게티라고 느끼는 게 좀 많거든요. 그렇군요. 일단은 먼저 그 퍼펙트 게임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롯데 팬들이 그 정말 분노에 일으켜서 그 버스를 방화 사건. 방화 사건을 터뜨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 그거는 롯데가 아니라 해태였습니다. 해태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영화 중간에 선수들끼리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난입해서 싸우는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있는데 사실 그 매치 때는 2연전의 매치 때는 벤치 클리닝은 없었어요. 벤치 클리어링.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딱 보면서 그 영화 봤을 때도 그 최동호 선수가 그 자기 그 버스 붙어있는 거 보고 되게 좀 놀라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거 롯데가 아니고 해태인데. 아니 그러니까 정구 씨가 말한 건 지금 해태라고 한 게 아니라 해태 버스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해태 버스 방화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데 있었죠. 그거는 롯데 팬들이 한 게 아니라 삼성 팬들이. 맞아요. 제가 86년 한국 시리즈 그때 끝나고 해태가 삼성을 이겼는데 맞아요. 그 대구 경기에서 분노한 삼성 팬들이 해태 버스를 보고 방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뉴스로 나왔어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잠깐 헷갈렸는데 그거를 각색을 해서 이제 롯데 팬들이 한 것처럼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아니 그렇게 했으면은 뭐 난리 났죠 거기는. 아니 롯데 팬들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실제로 버스에다 불을 뭘로 어떻게 질렀을까? 뭐 화염병을 던졌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진짜 정말 분노에 차서 정말 그 기름에다가 확 뿌려서 했을지도. 뭐 이제 저희는 뭐 그때는 저는 뭐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모르겠지만은 영화에서 아마 화염병 던지는 걸로 나오지 않나. 각색이 그렇게 됐겠죠? 네. 근데 사실은 흥행은 또 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영화의 의상을 이제 미즈노 코리아에서 좀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유니폼 옷을 이 미즈노에 이제 간접 광고를 넣어야 되니까 미즈노 옷이 이게 로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미즈노의 로고가 아니라 옛날에 그 M자만 들어가 있는 로고가 있거든요. 그게 80년대 때 미즈노가 그렇게 들어갔던 그 로고였는데 만약에 그게 들어갔었으면은 조금 일종의 그 시대 고증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닌 이제 다른 지금 쓰는 로고를 넣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극장계에서 또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또 결국에는 사용시간 수를 너무 좁게 하느냐 말았냐 이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CGV 이게 퍼펙트 게임이 보도자를 낸 거예요. CGV에서는 이제 하루에 꼴랑 4번 트는데 마이웨이는 15번 틀고 맞다. 그때 마이웨이랑 같이 겹쳤어요. 미션 임파서블은 23번 틀었고 뭐 그런데 꼴랑 4번 트는 게 말이 되냐. 평가 좀 제대로 받게 해라. 제가 그때 극장에서 어떤 날은 퍼펙트 게임을 보고 그 다음날 마이웨이를 봐서 알고 있어요. 저는 2연속 봤어요. 저 마이웨이랑 퍼펙트 게임 둘 2연속을 봤어 하루에. 그렇게 봤는데 이게 그래서 이슈가 좀 많이 됐어요. 왜냐면 거대 극장 체인들의 결국엔 또 싸움 아니냐, 알력 싸움 아니냐. 그렇죠. 네, 이슈가 있었는데 뭐 그렇죠. 지금 근데 한국 영화 굳이 얘기하면은 여기 한국 영화 좀 벗어난 얘기지만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민낯이 좀 드러났잖아요. 이게 결국엔 극장 지금 배급 영화. 그렇죠. 네, 솔직히 이제 OTT로 넘어가면은 사람들 더 많이 안 볼 걸요. 네, 값이 지금 극장 가격이 너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이전 회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TV 시청률이랑 지금 비슷해지고 있는 거예요. 비슷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슷해지고 이게 OTT가 발달하게 되면서 TV 시청률이 낮아진 것처럼 그렇죠. OTT 또 유튜브 이거의 활성화로 인해서 그렇죠. 점점 이제 영화관 옛날엔 뭐 30%를 넘어야 뭐 대박이었대. 이러면 네. 지금은 진짜 막 10% 넘으면 그쵸. 대박인 것처럼. 영화도 뭐 사실 1000만은 더 이상 안 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꿈의 숫자 이제는. 네. 마치 옛날에 정말 처음으로 1000만 넘었을 때 막 그걸 보고 호들갑 떨었던 것처럼 오게 되더라도 진짜 엄청 그런 대작이나 뭐 흥행작이 아닌 이상은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렇죠. 유명한 작품도 이제는 다 OTT로도 이제 빠지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양 기자님 문제 하나 냈는데 네. 퍼펙트 게임이 뭔지 압니까 야구에서? 야, 나 이랬잖아. 나 이거 하면 얘기하자. 야. 퍼펙트 게임이 뭡니까? 그게 뭐죠? 그거 다 던지는 건데. 아니 다 던지는 게 아니에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잘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기기 위해서 잘 던져야 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럼 잘 던져야지 뭐 못 던지지. 잘 던지 결과물이겠지. 그러니까 퍼펙트 게임이 뭐냐고. 뭐는 잘 던지 결과물. 검색하지 말고. 몰라요. 네. 뭔데 퍼펙트 게임? 그러니까 퍼펙트 게임이 뭐냐면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나와서 야구가 몇 회까지예요? 9회까지잖아요. 9회까지 3아웃을 잡죠. 한 타자당 원아웃씩 3아웃을 잡아서 총 27개 9, 37 해가지고 27개 아웃 카운트를 잡는 동안 단 한 명의 타자도 1루에 내보내지 않고 완벽하게 막아내는 거를 퍼펙트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어제 나올 뻔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지금 저희 녹음 시점으로 어저께 개막전을 했었는데 어저께 개막전에서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9이닝 퍼펙트 경기가 나왔어요. 그 랜더스의 선수 아니었나요? SSG 랜더스의 외국인 투수 윌머 폰트 선수가 네. NC 다이노스와의 개막전 경기에서 9이닝 퍼펙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경기 빨리 끝나더라. 근데 하필이면 이게 공식 기록으로 인정이 안 된 게 뭐냐면 SSG 타자들도 득점을 못 해가지고 경기가 연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저거나. 그래서 10회 초에 SSG가 득점을 했거든요. 그런데 10회 말에 이미 폰트 선수는 100개가 넘는 공을 던져가지고 내려갔군요. 네, 등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이 폰트 선수는 KBO 최초로 9이닝 퍼펙트를 달성을 했지만 이게 승리로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기록으로는 안 남게 되고 비공인 기록으로 남게 돼요. 야, 그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랜더스에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기념은 해주겠죠. 네, 그런데 네. 어쨌든 간에 안타까운 거는 공식 퍼펙트 게임 결국 KBO 리그 공식 퍼펙트 게임으로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 최초일 뻔했었네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퍼펙트 게임이 나온 적이 없어요. 9이닝 퍼펙트가. 이게 2011년에 롯데 이호근 선수 네, 오래간만에 나온 거예요. 퓨처스 리그 말고 이제 진짜 퓨처스 리그에서는 퍼펙트 게임이 나왔었어요. 그쵸. 네, 2군. 그래도 그 당시 때 이호근 선수도 저희 고교야구 이런 거 말고. 네. 이제 롯데 팬들에서는 일명 용간으로 유명한 이제 좀 포스가 있던 선수였는데 그래도 퓨처스든 정식 1군 리그든 나왔다는 게 좀 의미가 컸었기 때문에 네. 사실 퍼펙트 게임이 이제 약간 두 사람의 승부이기도 한데 네. 그 외에 나오는 선수들의 몇 명을 보면은 선수들로서 네. 엄청난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이 영화에서 중간에 이제 한번 눈물샘을 자극해주는 포인트로 출연하는 배우가 이제 마동석 배우. 네. 여기서 딱 터뜨리는. 혜태 포수로 나오고. 네, 네, 물론 네. 실제 경기는 그게 아니지만. 아니죠, 네. 네, 아니면 마동석 선수의 네. 덩치가 크니까 이게 분노의 그 배팅질. 네,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역시 롯데 팬, 영화 팬 두진웅 씨도 여기는 싸우잖아요. 둘이 싸우잖아. 싸우죠. 둘이 엄청 싸우잖아요. 싸우죠. 네. 두 선수의 그 신경전.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김용철 캐릭터가 실제로 선수죠. 있는 선수였어요. 네, 김용철 맞아요. 선수. 네. 김용철 선수. 네. 창단 메모였군요. 네, 맞아요. 네. 아무튼 이제 둘이 싸우면서 이제 아마 인터뷰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두 사람의 영화인데 이제 최동원 선수 역할을 돋보이기 위해서니까 내 이름 썬 것도 뭐 괜찮다고. 네. 근데 내가 그렇게 다혈질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씁쓸하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진짜 조진웅 씨가 정말 연기를 잘했어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팀의 선수로 연기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네. 내 영화에서는 김일권 선배랑 주먹다짐하는 게 나오는데 네네. 이 야구판에서 내가 선배랑 치고받고 싸우느라 나 그럴 일이 없다. 그렇죠. 그 얘기. 네. 약간 변호를 좀 해줬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이제 배우들 뭐 엄청난 배우들이 이제 출연을 했었다. 네. 이때 당시 혜태 선수들도 정말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죠. 네. 참고로 해설자는 오정세 씨가 있었다. 그 당시에. 네네네. 좀 이따 얘기할 때가 돼서 이제 이때 혜태 선수가 김일권, 장채근, 한대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김성한, 이순철 뭐 이런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김봉현, 올스타네. 정말 저희 아버지가 혜태 타이거즈 네. 해남 출신이셔가지고 네네. 혜태 타이거즈의 정말 골수 팬이셨거든요. 네네.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된 이 선수들 이름 저도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네. 엄청 많죠 그때는 혜태가. 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후에 영화들 보면은 조진웅 은근히 이제 직접적으로 야구 영화에서 이제 조진웅 씨가 나오기보다는 은근히 이제 팬의 장면에서 영화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팬심으로서. 팬 장면 나오는 게 500만 불의 사나이 이제 그 망한 영화 있는데. 그거 저 박진영 씨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저기 이걸 극장에서 본 면허되는 사람입니다. 네. 면허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이제 롯데가 야구 잘하니까 네. 막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응원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보안관 이 보안관은 제가 보안관 내가 왜 보안관을 기억하냐면 보통 저희 기자간담회 때 네. 이제 질문을 이제 저희 뭐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질문이 나온 게 뭐였냐면은 거기서 장면이 NC한테 져요. 네. NC한테 지는 장면이야 롯데가. 네네. 야, NC한테 지는데 그걸 이제 옆에서 놀리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네. 너도 너무하라. 네. 너도 너무하라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너 너무하라 하면은 그쪽에서 그때 읽으면 그거 연기한 소감이 어떠냐. 네. 지금 이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대요. 자기 친구 중에도 NC로 넘어간 사례가 있었다. 네, 맞아요. 근데 상종을 안 한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롯데 팬들 사이에서 조지름 씨를 네. 저희가 그 조골빠라고 조아재 이렇게 또 그냥 이게 저기 뭐 그렇다 뭐 협칭은 아니고 조지름 씨한테는 그만큼 이제 정말 롯데를 정말 좋아하시니까. 네. 김성균 씨 맞아. 김성균 씨가 이제 NC로 갈아탄. 네,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넘어가라. 근데 그때 맞아 기억나. 이게 아까 의절 전에 보면 내 주변에 가신 분인데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다. 가슴은 아프지만 하지만 나는 연락처 안 본다. 같이 안 본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팬고이전은 난 인정 안 한다. 네. 그래서 그리고 지난 시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2017년에 16년 시즌을 그때 기자간담회에서 16년 시즌 리뷰를 하셔. 막 대우도 없고 이갈고 있었는데 리빌딩을 해서 패배하는 장면 꼭 넣어야 했는가. 그 장면.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올해는 야구를 해야 한다. 네, 매번 가을 야구 화이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영화도 상당히 롯데 배급이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자, 아무튼 이제 다음 작품들은 이제 보면은 뭐 다큐멘터리 인글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하나로 얘기를 하자면 굿바이 홈런이라고 해가지고 고교 야구, 원주 고 야구부의 이야기인데 이제 만년 꼴찌 타이틀이라는 그런 야구부에서 뭔가 기적 같은 이들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뭐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영화제로서는 넘버원이거든요. 그렇죠.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서 특별상은 관객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파울볼이라고 해서 이거는 고양 원더스. 고양 원더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에요. 지금은 없어져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 없어지는 과정을 담은. 네, 이게 없어져서 아쉽다기보다는 사실 고양 원더스도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있긴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고양 원더스 덕분에 독립구단이라는 그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는 일깨울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독립야구단이 지금 남아있는 연천 미라클이 그렇죠. 창단되고 그런 또 이 독립구단들을 통해서 프로를 못 가는 선수들이 이렇게 독립야구단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전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양 원더스의 등장과 이제 독립구단의 그런 것 때문에 그 중요성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도 좀 그런 게 좀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TNT FC, TNT FC가 이런 독립구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뭐 지금은 이제 또 밑에 이제 하부 아마추어 리그 이렇게 뛰고 있지만은 거기를 통해서 또 이제 뭐 해외 리그를 또 이렇게 가고 그런 선수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이 작품에서 이근성이 이 작품 내레이션 또 조진웅 씨네. 야, 참 야구 좋아하죠. 정말 야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더군다나 이 롯데도 아닌. 네, 롯데도 아닌. 이렇게 하셨고. 자, 근데 여기 한 이 사이 또 있어. 다큐멘터리 하나 더 있는데 그라운드 이방인이라는 다큐멘터리. 이야기는요. 제가 정말 감동 깊게 봤어요. 저는. 보셨군요. 네. 이게 이것도 독립영화제에서 상을 먼저 받기 시작했어요. 후보 받으면서 이제 인지도가 있을 때 부산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초청되면서 인지도를 쌓았던 작품이고 저 이거는 봤어요. 권혜요 씨가 내레이션을 맡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그라운드의 이방이라는 작품이
이 1982년 그 제일동포 학생야구단 이야기거든요. 사실 뭐 제일동포라고 표현은 하지만 또 이제 제일코리안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일본에서 이제 자이니치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이 제일동포 아니면 제일코리안 자이니치의 그 존재가 정말 복잡해요. 아하. 정말 많이 복잡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축구 이제 K리그에서 뛰었던 뭐 정대세, 안영학 또 지금 부산 아이파크에서 뛰고 있는 안병준 이 선수들이 사실 이제 그 자이니치 선수들인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 존재 국적도 사실 정식 국적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네네. 그 애매한 속에서 이제 그렇다고 너무 한국에 와서 경기를 치렀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좀 의미가 남다른데 그 더군다나 이 내레이션 하셨던 이 권혜윤 씨가 이 그 자이니치의 그런 학생들 그런 거에 이제 좀 많이 관심이 가서 몽당연필이라는 또 이제 단체를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이 그라운드 이방인을 또 보면서 되게 좀 이런 제일 한국인, 제일 코리안, 자이니치에 대한 그런 좀 관심이 좀 가지게 됐어요. 네. 사실 이번에 빠칭코 애플 TV 플러스에서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네. 이 빠칭코 작품이 이제 자이니치들의 삶을 또 담은 네, 맞습니다. 작품이었으니까, 네네. 네, 일제 시대 때 넘어가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작품에서도 그게 나와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자이니치들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일적인 요소가 잠시만요. 끊어도 될까요? 끊을까요? 계실까요? 계속해요. 계속해요? 오케이.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이 빠칭코에서 자이니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빠칭코, 아까 말했던 빠칭코 사업이나 네, 그렇죠. 아니면 정말 험악한 길로 가면 야쿠자의 길로 간다. 맞아요. 아 정말 안 좋아요. 네네네. 아니 그나마 좀 너 좀 운동 좀 한다 싶으면은 이제 스포츠 선수가 되거나. 네. 그러니까 네.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그 게임 중에 재밌게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용과 같이 시리즈. 아 네네네. 거기에서도 사실 한국 제일교포 자이니치들 출신된 마피아 조직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자이니치들 중에 일부는 정말 그런 야쿠자의 길, 그쪽 길로 가신 분들도 마피아의 길로 계시고.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걸 또 묘사되기도 하는데. 이게 스포츠 얘기는 아니지만은 아까 이제 우리 미래 씨가 얘기했던 그런 그 자이니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는 작품이 그래도 전 추천하고 싶은 게 그 야키니쿠 드래곤. 그 정희신 작가. 네, 정희신 작가님들. 네네네. 개인적으로 잠깐 저희가 오늘 주제하고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야키니쿠 드래곤도 그 자이니치 이야기를 많이 담은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같이 한번 좀 한국에서 용기린의 고창집이죠. 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야키니쿠 드래곤을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시국 때 개봉을 이제 잠깐 해가지고 용기인의 곱창집이라는 이름으로. 네. 김상호 씨랑 이정은 씨. 김상호 씨도 네. 소문난 수원 팬이죠. 네, 그렇죠. 이 작품도 만약에 빠칭코를 보신다면은 네, 같이 보면 좋아요. 같이 보면은 참 좋은 작품입니다. 네, 정말 좋은 작품. 배우진들도 정말 어마어마해요. 일본 오타니 배우들도 류에이가 좋아요. 나오네요. 네. 오타니 류에이, 마키오코의 배우들이 화려합니다. 일본 드라마 한두 번 보신 분들은 아실만한 배우들. 네. 그런 배우들이 이제 출연하는. 다시 야구 얘기로 돌아오자면 아까 제일교포 야구 해가지고 생각나는 건데 이번에 고시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일본 고교야구. 네네네. 고시엔에서 작년에 돌풍을 일으켰던 교토국제고등학교 있잖아요. 네네네. 한국대학교죠. 네. 교토국제고등학교가 고시엔 지난 2021년에 봄 고시엔과 일본 고교야구는 크게 두 가지 대회로 나눠요. 그렇죠. 봄에 하는 봄 고시엔, 여름에 하는 여름 고시엔. 여름을 가장 더 비중 있게 하고 그렇죠. 흔히 우리가 아는 일본 대회가. 야구 만화나 이런 데서 본 그런 장면들은 여름 대회. 그러니까 일본에서 진짜 여름하면 고시엔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 봄 고시엔과 여름 고시엔에서 이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정말 돌풍을 일으켰었죠. 작년 여름 고시엔에서 4강까지 가는 정말 그 기적을 낳기도 해가지고 한국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이번 봄 고시엔에서도 이게 봄 고시엔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역 대회에서 토너먼트를 거쳐가지고 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지 나갈 수가 있는 건데 봄 고시엔 같은 경우는 그냥 선발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선발 야구 대회라고
공식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본부에서 선발하는 학교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32개 학교를 뽑아서 본선을 치르게 하는데 교토국제고등학교도 올해 뽑혔어요. 성적이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가 이번에 코로나 집단 감염이 터져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불참을하게 되었고 결국 제가 한번 봤더니 그 교토국제학교 대신 나온 오미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같은 그 간사이 지역에 네. 그 학교가 결승까지 갔더라고요. 아. 결승에서는 결국 그 오사카 명문인 오사카 토인고교한테 지긴 했는데 오사카 토인고교도 워낙 유명한 학교. 이번에 너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오사카 네, 토인고등학교가. 예. 어쨌든 교토국제고등학교도 얘기 나오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제1교포하고 야구 관련돼가지고. 그 학교가 또 저도 인상적이었던 게 그 경기 끝나고 이겼을 때 교과가 한국어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한국어 교과였어요. 그래서 고시의 최초 그거 아니네. 네.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이 여름 고시엔 중계는 NHK가 독점으로 아침부터 계속 중계를 하거든요. 그래요. 예. 네, 계속 중계를 하는데 저도 그 영상을 봤어요. 네. 씨 NHK에서 중계하는 영상에 NHK의 한국어가 나오니 한국어가 나오는 좀 많이 좀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죠. 네, 많이 신기했어요. 공중파 네.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서 다루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그리고 또 일본 작품은 제가 여름에 한번 또 여름 고시엔 할 때 네네네. 한번 해볼까요? 일본 야구 작품들. 미국 야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야구는 월드 시리즈 할 때. 오케이. 올해 뭔가 할 게 많아. 오케이. 월드컵 때는 월드컵 시즌 해야 돼. 그런데 올해 뭐가 많아. 네. 장난 아니네요. 네, 불을 해주세요고요. 오늘 잠깐 이거 옆길로 세가지고 일본 작품 했는데, 자, 아무튼간에 이제 마지막 2016년대부터 할 건데 그 사이에 우리가 빼놓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야구 작품 봐야지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